네, 안녕하세요. 서울턱지과 강진환 원장님입니다. 오늘은 혀의 위치와 이제 턱의 구조라든지 형태, 기능에 대한 관계를 한번 짧게 얘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혀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혀가 위치에서 다른 이제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를 얘기하는데, 이제 혀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치아들이 밀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외형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고개의 자세가 달라질 수도 있고 발음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치과계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혀의 위치는 이 혀가 앞니 위에 치아의 앞니 쪽에 잇몸과 치아 사이에 혀끝이 닿아 있도록 하는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 위치를 갖게 되면 이제 치아들이 그 혀의 힘에 의해서 뻗어진다든지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든지, 혀가 아래로 위치하는 경우는 이제 턱 밑 같은 경우 밑으로 처지는 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턱살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상적인 혀의 위치를 취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예방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치아들의 형태라든지 배열이 그 혀의 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혀의 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는 아주 심하게 혀가 이 사이에 항상 끼면서 어금니가 아예 안 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음하는 데 있어서도 혀의 위치에 따라서 발음의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혀의 위치는 사실 뭐 다른 구조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성장기에 있어서는 혀의 위치가 달라지면 턱의 성장이라든지 호흡법, 턱의 폭, 크기, 그러니까 이제 턱이 좁은 형태로 위치한다든지 아니면 넓어진다든지 그런 구조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잉 운동은 그 영국의 뭐 그 교정과 의사가 개발한 운동이라고 하는데, 뭐 저도 그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혀의 위치를 이상적인 위치로 고정함으로써 턱의 성장을 조금 더 올바르게 하고 치아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는 마이오 펑셔널 세라피라고 하는데, 근육의 긴장을 이용한 이제 성장 조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이 교정과 의사가 주목하는 부분도 사실 이게 원인과 결과가 좀 차이가 있는데, 주걱턱이라든지 뭐 무턱 이런 분들에 있어서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에 착안을 해서, 그러니까 혀의 위치가 달라지면 성장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성장기에서는 그것이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성장이 끝난 성인에게 있어서는 이 그런 마이오 펑셔널 세라피만으로 턱의 구조라든지 형태, 위치가 달라진다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에 있어서는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장기 어린이라든지 유아에 있어서는 그 운동이 성장을 조금 더 바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게 될 부분은, 왜 성장기 어린이가 혀의 위치가 달라져서 그렇게 성장이 되었을까를 생각했을 때 단순히 혀의 구조를 바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일단 의문이 생기거든요. 혀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이유는 편도라든지 아데노이드가 비대해서 혀가 앞으로 밀려가는 부분도 있고, 코로 숨 쉬는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구호흡을 하기 위해서 입이 벌어지면서 혀 위치가 달라지기도 하고,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미 부정교합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혀 위치를 바꾸기도 하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 성장기 어린이한테 혀 위치를 그렇게 취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혀 위치를 이제 성장기에 잘 두면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혀 위치가 달라진 이유 자체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은 사실 그런 트레이닝 자체가 사실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악정형적인 교정이라고 해서 치아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턱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정 장치를 통해서 이동시키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할 때는 이제 코로 숨 쉬는 게 어렵기 때문에 혀 위치가 달라졌다고 한다면 그 습관이 계속되는 이상은 이 턱 밑에 살이 처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이 끝나고 나면 코 성장기에서는 이제 비호흡이 어렵고 이런 경우라도 다시 정상적으로 코로 숨 쉬는 게 가능하지만 혀 위치가 달라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혀의 위치를 바꾸는 운동을 함으로써 외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면 혀 위치도 가능하면 좀 더 이상적인 위치로 가게 된다면 평상시에 입이 약간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면 혀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조금 다른 모습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뭐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코로 숨 쉬는 부분을 해결하는 이 비누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편도와 아데노이드를 수술한다든지 그럼으로써 혀가 정상적으로 위치할 수 있는 구강 내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교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혀의 위치가 바뀌면서 치아의 악궁이라고 하는 턱의 형태가 이미 바뀌어 있는 경우라면은 혀가 정상적인 위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턱의 구조가 정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치아 교정이라든지 턱 교정 수술을 통해서 악궁의 형태를 정상으로 만들어 줘야지만 혀의 위치가 정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동반돼야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하시다가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의문이 있으시면 이제 저희 댓글에다가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제 넓은 얘기를 잠깐 하다 보니까 상당히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거예요. 질문해 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